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 10년 뒤 병원에서 무너졌다. 할머니라고 단 하루만이라도 할머니라고 부르게 해줘. 병실 바닥에 무릎 꿇은 60대 노인. 그녀의 앞에 선 간병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 아직도 비 오는 날이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10년 전 비 오는 밤, 그녀는 임신한 며느리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며느리가 자신의 간병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것은 한마디 말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말순 씨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파괴의 시작. 정말순 씨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순 씨, 당시 60대 여성의 인생 사연입니다. 말순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내 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연.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고부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한참 동안 말을 잃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한 선택 하나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좌판을 벌였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에 동상이 걸려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 현우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8살의 밝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현우는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말순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됐다. 나가봐라. 말순 씨는 그날 밤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 전문대 나왔습니다. 고아 출신의 전문대밖에 안 나온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정신이 있어 없어? 엄마,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지연이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격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해? 무슨 집안이요? 우리 둘이 다 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그 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죽어라 일했다. 그런데 넌 고작 그딴 여자를 데려와? 현우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말순 씨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말순 씨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지만 아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를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김치야? 싱거워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집안 청소 제대로 해. 구석에 먼지가 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예의가 없네. 지연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사과하고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자신을 받아들여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친척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쪽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 지연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 친정은 어디야? 한 번도 뵌 적이 없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는 바로 그때 말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친정이 없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그래서 더 단속을 잘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고 힘들겠네 하고 동정 섞인 말을 했고 어떤 이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말순 씨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 격에 안 맞는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를 이제 알겠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말순 씨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현우에게 주는 용돈을 통제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맡기면 다 날려버릴 거야. 지연이 무슨 옷을 사도 뭘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전문대 나온 주제에 명품백은 무슨.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직장을 다녀. 현우는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불쌍했고 아내 편을 들자니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손자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2주 됐어요. 병원에서 애 낳을 생각하지 마. 네. 말순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애를 낳으면 더 붙어 살려고 할 거 아냐. 절대 안 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고 뭐고 내가 낳은 애는 인정 못해. 알아서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말순 씨는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씨는 열쇠를 들고 며느리 집에 찾아갔습니다. 넌 그냥 조용히 사라져. 그게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나가. 지연은 결국 떠밀리듯 집을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초음파 사진을 쥐고서 비가 쏟아지는 밤, 23살의 임산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지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짐 싸? 네. 짐 싸서 나가. 오늘 당장.
말순 씨는 이미 짐가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넌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애 지우고 떠나.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어머님 손주라고요. 내 손주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니야. 당장 나가. 지연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현우 씨 올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현우는 내가 설득할 거야. 우리 현우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시간의 대가.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현우는 며느리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처도 바뀌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었기에 찾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결국 현우는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우는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도 3년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현우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떠났습니다. 말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나 형식적으로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들을 위해 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말순 씨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3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핸드폰을 집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경색.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옆에서 케어를 해주셔야 하는데 가족분이 계신가요? 아들이 있긴 한데 그럼 간병인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현우는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직장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고용해 드릴게요. 제가 비용은 다 댈게요. 너 살아 있었어? 말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마스크를 다시 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야 했으니까요. 너. 말순 씨는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이 배정되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담당하게 된 김지연입니다. 말순 씨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의 얼굴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의 손길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죽을 끓이는 방식, 정확히 그녀가 좋아하는 농도, 약을 먹이는 타이밍, 그녀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 담요를 덮어주는 버릇, 항상 오른쪽부터.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말순 씨는 자꾸만 간병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만 보였습니다. 그 눈, 어디선가 본 듯한 눈.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말순 씨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간병인이 황급히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넘어지면서 간병인의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는 보았습니다. 10년 전
비 오는 날 밤 쫓아낸 그 며느리. 그 얼굴. 지연, 너, 어떻게. 지연은 말순 씨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죽 끓여 드릴게요. 잠깐. 하지만 지연은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말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병인을 바꿔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냥 바꿔주세요. 제발. 환자분, 그 간병인분이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다른 간병인으로 바꾸시면 상관없어요. 그냥 바꿔주세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간병인 수급이 어렵고 게다가 지연 씨는 평판이 아주 좋은 간병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간병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매일 지연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완벽하게 간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6.7도. 정상이네요. 말순 씨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처음 만난 환자와 간병인처럼. 며칠 후 말순 씨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 왜 온 거야? 지연은 체온을 재면서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환자분, 거짓말하지 마. 나를 복수하러 온 거잖아. 지연은 체온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내 말 들어. 제가 원한을 품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환자 보호자께서 비용을 잘 지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대답에 말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순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할까? 하지만 지연은 그저 묵묵히 간병 일만 했습니다. 말을 걸까? 하지만 지연은 항상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말순 씨는 결국 물었습니다.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 애는 지웠니? 침묵.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말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입니다. 올해 10살이에요. 살려뒀구나. 지우라고 했던 사람은 있었죠. 말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키웠니? 혼자 키웠습니다. 낳고 3개월부터 일했어요. 애를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 약으로 버틴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간병사 자격증을 땄어요. 급여가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5년을 일했습니다. 말순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연은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 여기 환자 보호자로 온 게 아닙니다. 직업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계세요. 지연아, 환자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날 이후 말순 씨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손주.
그 아이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말순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그녀를 담담히 간병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그의 존재를 아니? 모릅니다. 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이는 왜 말 안 했어? 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쫓겨나던 그날 이후로 말순 씨는 참담했습니다. 현우한테 연락해. 내가 말할게. 아니요. 왜?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연이 처음으로 말순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된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절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말순 씨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간병인 없이도 혼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말순 씨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이야. 일어나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할머니라고 부르게 해줘. 말순 씨는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내가 뭘 잘못했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 그냥 내가 욕심이 많았던 거야. 아들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다 소용없었어. 현우는 지금 행복하지도 않아. 나도 외로워. 매일 혼자야.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제발 그 아이만이라도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해줘. 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아직도 비 오는 날이 무섭습니다. 미안해. 그날 밤 갈 곳이 없어서 지하철역 벤치에서 잤어요. 임신 4개월 된 몸으로 말순 씨는 더욱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애를 지우려고 했어요. 작은 손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근데 초음파를 보는 순간 애가 움직이더라고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지연아,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 아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말순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한참을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뭐? 아이에게 할머니가 있다고 말해줄게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지 물어볼게요. 정말? 대신 아이가 싫다고 하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지연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다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응? 전 어머님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아이에게서 가족을 빼앗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병실에는 말순 씨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손주의 첫걸음, 첫말, 첫 학교, 그 모든 순간을 자신의 손으로 밀어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말순 씨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다음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말순 씨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것들, 장난감, 옷, 책,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어차피 나중에 사과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말 한마디는 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아무리 사과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순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10년 뒤에라도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후회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하기 전에 사과하세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선택할 기회는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